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주간 K리그 38라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경기 영상보다는 시즌이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MVP 후보에 관련된 이야기와 명단 이야기, 그리고 그냥 핫 이슈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즌이 이제 끝나고 나서 MVP 수상 후보가 발표가 됐어요. 근데 개인상 부분을 보시면은 감독상에 감독님들의 이름이 있는데 이 명단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뭐 포항의 김기동 감독님, 전북의 김상식 감독님, 조성환, 그 다음에 홍명보 감독님, 이렇게 이제 네 분이 올리셨는데 들어와야 될 분들이 전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쩔 수 없이 17년 만에 우승을 가져가게 된 울산의 홍명보 감독님께서 개인상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조성환 감독님이나 김기동 감독님도 굉장히 좋은 시즌을 보내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감독상에는 홍명보 감독님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아, 그렇죠. 17년 만에 우승인데 받아야죠. 이제 MVP 쪽을 보시면은 4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이 후보는 잘 뽑혔나요? 김대원, 김진수, 신진호, 이청용, 뽑힐 선수는 다 뽑혔다 라고 일단 저는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여기에 김진수 선수보다는 조규성이 들어가도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은 어느 정도 하고 있긴 한데요. 굉장히 맞는 MVP 순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김진수 선수를 뽑을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뭐 10-10 이상을 했던 강원의 김대원 선수도 아주 좋은 활약을 했고, 포항에서 정말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준 주장 신진호 선수도 MVP를 받아야 된다라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항상 말을 해왔지만, 오늘 이청용 선수가 경기에서 골을 넣으면서 우승까지 하게 되고, 마지막 경기에 골도 넣고 딱 주목받기 좋은 울산 현대가 라인이 감독상과 MVP도 왠지 가져가게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영 플레이어 상에는 4명의 선수가 뽑혔는데 이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성진 선수, 고영준, 양현준, 그 다음에 황재원 선수가 뽑혔는데, 실질적으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준 선수들이 전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양현준이냐 고영준이냐의 싸움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여기서 이제 저한테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선수가 누구냐 라고 말을 하신다면 저는 강성진을 뽑습니다. 허나 이제 실질적으로 시즌 내내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양현준이 대표팀에도 뽑혔기 때문에 저는 양현준 선수가 영플레이어 상을 받아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고영준 선수랑 양현준 선수랑 조금 달랐던 부분은 뭐냐면, 포항에서 고영준 선수는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였지만 득점 찬스라든가 어시스트 찬스 때 아쉽게 엔드 프로덕트가 부족해서 놓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면은, 양현준 선수들은 그런 찬스들을 더 많이 가져가면서 좋은 활약을 보였기 때문에 강원에서 정말 많은 경기를 뛰고 좋은 활약을 보여준 대표팀까지 뽑힌 양현준이 영플레이어는 가져갈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베스트 11 쪽을 보시면은 공격수에 8명의 선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선수 중에 조금 아쉬운 선수가 있을까요? 사실 저는 저기에 엄원상 선수가 왜 공격수 부분에 들어갔는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대구의 제카 선수가 어떻게 저기 들어갔나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합니다. 물론 엄원상 선수가 이제 골도 많이 넣었고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 뒷공간 침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져갔지만, 이번 시즌 오른쪽 윙을 떴단 말이죠, 엄원상 선수가. 그렇기 때문에 공격수 부분에 들어갈 게 아니라 우측 부분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카 선수가 스플릿 들어가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좋은 경기력은 보여줬지만, 제카가 저기 들어갈 수는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후반기에 왔지만 Where is 마틴 아담? 마틴 아담 어딨냐고. 사실상 강제 우승을 마지막에 시켜줬던 마틴 아담이 저기 없는 건 좀 아쉽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세징야 선수가 제카보다 더 공격수 위치에서 시작을 더 많이 했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제카가 들어갈 게 아니라 들어가도 저기 세징야가 올라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베스트 11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4-4-2 시스템으로 뽑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누가 뽑히냐라고 한다면 저는 조규성과 주민규 선수가 뽑힐 것 같습니다. 근데 오영규가 최근에 폼이 굉장히 좋았고 득점왕을 조규성이 가져간 상황에서 대표팀까지 뽑힌 오영규, 왠지 조규성과 오영규를 미디어 쪽에선 뽑으려고 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지만, 냉정하게는 주민규랑 조규성 선수가 뽑혀야 되는데 오영규가 뽑힐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럼 미드필더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뭔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왼쪽에 현재 보면은 이승우 선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승우 선수가 이번 시즌에 왼쪽 윙으로 사실 뛰지 않았어요. 계속 가운데서 세컨볼 따고 약간 공미 느낌으로 경기를 많이 뛰었는데 왜 왼쪽에 넣었는지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제주 유나이티드 제르소 Where are you? 제르소 왜 없는 거죠? 그러게요. 네, 제르소가 없는 게 사실 굉장히 놀랍고, 바코랑 바로 충분히 들어갈 만하죠. 그리고 이제 김대원 선수가 MVP를 못 가져간 상황에서 왼쪽 윙에는 어쩔 수 없이 김대원 선수가 뽑힐 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미드필드 지역에서는 정말 뽑힐 선수들이 다 뽑혔다 라고 일단 볼 수가 있는데, 저기서 저는 이제 최용준 선수보다는 이승우 선수가 미드필드 자리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울산 현대에서 이번 시즌에서 약간 하드캐리 해준 선수가 누가 있습니까? 아마노 준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마노 준도 저기 명단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부분은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많은 분들이 이규성이 저기 어떻게 들어갔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언성 히어로거든요. 언성 히어로. 옛날에 박지성 선수가 맨유에서 정말 조용히 모든 일을 다 해준 것처럼 이규성 선수가 저기서 역할을 해줬는데, 이 가운데 부분에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엔 미디어까지 생각을 한다면 신진호와 이명주 선수가 가운데는 뽑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측 미드필더 쪽은요? 이청용 가져가라고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네, 이청용 선수가 사실 오른쪽 윙도 뛰고 왼쪽 윙도 뛰고 미드필더도 뛰고 수미도 뛰고 이번 시즌 정말 주장으로서 온 동네를 다 돌아다니면서 뛰었는데, 가운데 넣게 되면 신진호, 이명주, 백승호, 이청용까지 들어가게 되니까 저기 안 넣은 것 같고, 오른쪽 윙에서는 양현준도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고 고재현도 대구에서 10골 이상을 넣으면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였단 말이죠. 근데 고재현과 양현준, 정재희가 들어가기보다는 이청용 선수, 우승팀의 MVP까지 받을 이청용 선수가 오른쪽 윙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비수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 부분을 보면 진짜 이 분들이 K리그를 보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정말 들 정도로, 우측 수비수에 어떻게 김동민 선수를 넣는지 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김동민 선수는 이번 시즌 인천의 3백의 핵심으로 오른쪽 센터백을 뛰든 왼쪽 센터백을 뛰든 센터백 라인을 뛰면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준 선수인데, 저 선수를 우측으로 보냈다라는 거에 있어서 저는 참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왼쪽에서는 어쩔 수 없이 김진수냐 이기재냐 싸움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도움왕을 한 이기재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나, 이기재 선수가 도움왕 카드를 가져갈 거고, 또 전북에서 한 시즌 내내 많은 경기를 뛰고 좋은 활약을 펼친 김진수가 왠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센터백에서는 어쩔 수 없죠. 김영권 선수랑 전북 현대에서 정말 좋은 활약을 펼쳐준 박진섭 선수가 가져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오른쪽은 뭐 말할 게 없죠. 태환이 형이 가져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골키퍼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골키퍼 부분은 뭐 김동준, 송범근, 유상훈, 조현우, 정말 골키퍼만큼은 다 뽑혀야 될 선수들이 뽑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것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제 원픽은 김동준 선수거든요. 왜냐면 발밑도 좋았고 제주에서 활약도 나쁘지 않았고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기 때문에 김동준 선수도 충분히 매력적인 카드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중간중간에 부상도 좀 있었고 한 시즌 내내 꾸준하게 대표팀까지 불려가면서 좋은 활약을 펼친 우승팀 조현우 선수가 받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지금 개인상이나 베스트 11 후보 중에 꼭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안 들어간 선수를 몇 명 뽑자면은 강원의 서민우도 올라갈 만하지 않았나, 미드필드 자리에 한 부분 충분히 차지할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주 유나이티드에서 꾸준한 활약을 펼친 제루소 선수도 들어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주민규 선수가 아쉽게 득점망을 놓쳤어요. 이건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기를 다 봤는데 두 네. 골차 상황에서 시작된 경기였는데 조규성 선수한테 페널티킥이 먼저 주어졌고, 그 페널티킥을 성공시키고 후반전에 조규성 선수가 또 골을 넣으면서 따라갔습니다. 근데 경기 수가 조규성 선수가 더 적어요. 그래서 동점인 상황에서 먼저 끝났어, 전북현대 경기가. 그리고 이제 빨리 조규성이 달려가가지고 스태프 앞에서 핸드폰을 보면서 제주 경기를 보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상황에서 갑자기 제주가 골을 넣습니다. 저도 이제 그 경기를 보고 있었는데 전 주민규가 해낸 줄 알았어요. 근데 구자철 선수가 헤딩골을 넣었던 거고, 결국엔 경기가 끝나면서 조규성 선수가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득점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전북 입장도 그렇고 제주 입장도 이 두 명의 선수한테 몰아주는 경기가 굉장히 진행이 됐는데, 전북은 조금 더 자기들의 플레이를 하면서 조규성한테 몰아줬다 라고 느낄 수 있었다라면, 제주는 아예 그냥 너무 주민규를 신경 쓰고 있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골을 넣기가 더 힘들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기록이 깨지는 걸 한번 보고 싶었어요. 한국인이 역사상 K리그에서 2번 연속 득점왕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그림을 볼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 라는 마음으로 계속 경기를 봤는데, 아쉽게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조규성 선수가 득점왕을 가져간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경기 FA컵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이번에 전북이 서울을 이긴다면은 인천이 ACL 자격을 얻게 되는데, 이 경기는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나요? 일단 서울 홈에서 먼저 열리거든요. 얼마나 서울이 단단하게 승부를 가져갈 수 있냐가 가장 큰 관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경기를 2골을 넣으면서 서울이 이겼고, 오스마르 자체도 약간 수비형 미드필더로 들어와서 뛰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이 주간 K리그를 많은 분들이 보고 있구나, 왜 시즌 내내 오스마르를 3백 뛰기다 갑자기 수비형에 넣었지? 이런 생각이 들게끔 만들 정도의 플레이가 나왔는데, 오스마르가 수비형 미드필드에 뛴다면 충분히 서울이 홈에서 좋은 경기력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팔로세비치 카드만 조금 더 공격적으로 사용을 한다면 정말 재미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재미를 위해서 서울이 이기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홈에서는 서울이 가능성이 있다. 근데 서울이 만약에 홈에서 비기거나 졌다 하면 무조건 전북 승리입니다. 이거. 전주성에 가서 서울이 이기고 오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서울이 먼저 홈에서 이겨서 어드밴티지를 가져갈 수만 있다면 인천 구단이 그 경기를 보면서 이제 불안해할 단계가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남은 경기가 플레이오프인데 김천대 대전, 수원대 안양입니다. 일단 먼저 김천대 대전에 얘기를 해보자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화에서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김천이 분명히 이번 경기에 휴식을 하고 나올 거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그것도 적중을 했어요. 권창훈이랑 고승범 선수는 아예 안 나왔고요. 박지수 선수는 후반전에 나오면서 김천이 본인들의 선수들을 확실히 휴식을 시켰던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김천이 이기지는 못해도 잘 지진 않아요. 대전은 이제 올라오는 분위기, 기업 구단이기 때문에 엄청난 동기부여가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이 돼서 정말 치열한 경기가 될 거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뭔가 권창훈이 지금까지 골을 안 넣은 거, 마수거리 골을 플레이오프 때 넣기 위해서 안 넣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시즌 내내 얘기했던 거 권창훈의 마수거리 골이 터지느냐 안 터지느냐에 따라서 김천이 살아남느냐 못 살아남느냐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수원 삼성대 안양의 경기는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이제 하위 스플릿, 상위 스플릿 들어가기 전부터 제가 했던 말이 뭐였나요? 서울 아니면 수원 삼성 둘 중 하나 분명히 플레이오프 간다 이 얘기를 했는데 역시나 같습니다. 안병준 선수, 오영규 선수, 이기지 선수, 이종성 선수 이 선수들을 통해서 수원이 좋은 경기력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긴 한데 그래도 저는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경기는 아코스티, 백성동, 김경중 이런 안양에 있는 매력적인 선수들의 카드가 충분히 수원 삼성의 백포 라인을 무너뜨릴 수 있다 라고 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제가 말했던 것처럼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원 팬들이 너무 싫어할 것 같은 거 아니에요? 제가 FC 서울 팬이라서 또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아요. 더 이상 슈퍼매치는 K1에서 못하는 걸로. 이제 성남은 2부로 떨어지고 광주는 1부로 올라옵니다. 성남팀의 선수들이 떠나갈 선수들도 몇 명 보이고 광주는 올라오는 팀이니만큼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잖아요. 네네. 이걸 한번 얘기해 주시죠. 광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경기들을 보고 있고요. 우승을 했던 팀이고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조만간 광주에 대한 영상은 따로 저희가 이제 올리도록 할 거고요. 성남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3대0으로 대구한테 지고 있다가 4대4까지 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그 모습들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역시 팔라시오스랑 밀리치 이 용병 두 명이 나 안 갈래, 나 안 내려가고 싶어, 약간 나 좀 누가 데려가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원더골들을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에도 말했지만 유인주 선수, 팔라시오스, 구본철, 밀리치는 뭔가 다른 구단들에서 스카우트해서 데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번외된 얘기지만 수원FC에서 어제 제가 재밌는 글을 봤는데 라스가 인스타그램에 한 장을 올렸습니다. Last lunch with the boys. 친구들과 마지막 점심이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 마지막 경기 전에 점심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그 글에서 느껴지는 감성은 이제 라스가 떠나가는구나. 이제 수원FC 큰일 났구나. 왜냐면 이승우 선수도 해외로 가거나 전북이나 이제 강팀 우승 경쟁을 할 수 있는 팀으로 왠지 갈 거라고 저는 느끼고 있기 때문에 수원FC가 비상이 걸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 시즌을 통틀어서 가장 재밌었던 경기를 하나 뽑자면 어쩔 수 없이 현대가 더비 경기였던 것 같고요. 사실상 99.999% 확정을 지을 수 있었던 현대가 더비에서 마틴 아담의 그런 완벽한 두 골이 저는 가장 재밌었던 경기고 그 경기를 보면서 제 지인들도 축구 선수들도 와 나도 울 뻔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는데 그 경기가 가장 감동적인 경기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경기 결과까지 봐서 알지만 그 경기를 전북이 이겼더라면 그 징크스가 사실 발동이 될 뻔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틴 아담이 정말 울산의 영웅이다, 강제 우승을 시켜줬다 라고 봐도 무난했던 시즌이었던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전북이 뒷심을 발휘 못했냐 라고 이제 본다면 전북 같은 경우에는 일류첸코를 전반기가 끝나고 보냈단 말이죠, 서울로. 물론 조규성 카드가 오는 거였지만 일류첸코를 보냈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1등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불구하고 마틴 아담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사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투자, 보강 이런 부분이 있었기에 울산이 저는 우승을 할 수 있었다 라고 봅니다. 이번 시즌 의외였던 팀이 있었나요? 의외였던 팀은 사실상 인천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강등권 싸움을 했었고 항상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데 어쨌든 FA컵 결과로 인하여 아침을 출전할 수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인천이 굉장히 잘했다라고 볼 수 있고 반대로 의외로 못했다 하는 팀은 김천이 아니었나. 이런 대표팀 선수들과 좋은 선수들을 데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안 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올해는 조금 아쉽지만 다음 시즌에 기대가 되는 팀이 있나요? 아주 만약에 수원이 살아남는다는 걸 가정하고 안병준
김영준과 오영규를 지켜낸다면, 그리고 미드필더 한 명과 중앙 수비수 보강을 해낼 수만 있다면 저는 내년에 수원 삼성이 무서운 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주간 K리그는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주간 K리그 자체를 늦게 시작하다 보니 여러분들과 많은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할 수 없었는데, 다음 시즌에도 이적 시장 때부터 저희가 찾아와서 재밌게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멤버십에 가입해주신 회원분들이 있는데, 그 회원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 라이브 도중에 나왔던 미공개 영상들이라든가 혹은 멤버십 분들만을 위한 라이브 방송이라든지 다양한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꼭 업로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 늦게 시작했지만 주간 K리그를 사랑해주시고 시청해주셨던 많은 구독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